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7회차가 되네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해외 건설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머리에 자주 떠올리는 국제 건설 표준 계약 조건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 건설 계약을 다룰 때 회자되는, 이야기되는 그 표준 계약 조건들이 있는데요. FIDIC 계약 조건, FIDIC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낸 계약 조건이 가장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계약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계약 조건이 AIA 계약 조건. AIA는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이거는 미국 건축가협회라고 번역이 된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 이것도 많이들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와서는 NEC 이 계약 조건. NEC는 New Engineering Contract 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계약 조건입니다. 차이점을 알아보면 일단 FIDIC 계약 조건은 만들어낸 단체는 이제 FIDIC이라고 하는 그 단체이고요. 그 FIDIC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요 이전 동영상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FIDIC 계약 조건은 원래 처음에 그 FIDIC 계약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모델로 한 계약 조건이 영국 계약 조건이었어요. ICE, Institute of Civil Engineers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 놓은 영국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 국내에 적용되는 그 ICE 컨디션이라고 하는 계약 조건을 국제화시킨 겁니다. 그것을 1957년도에 이제 첫 작업을 해서 발표를 했죠. 오래전인데 어쨌든 FIDIC이라고 하는 그 계약 조건은 FIDIC이 만드는 계약 조건은 영국 계약 조건을 모태로 해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제 영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문법 그 법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영미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영미법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륙법계 그러니까 성문법계 체계를 가진 그 국가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FIDIC이 계속 개정을 반복하면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자꾸 그 대륙법계 성문법계 시스템을 자꾸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일단 다툼이 발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계약 관리는 곧 분쟁 관리다 라고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 건데 FIDIC은 그러한 계약의 어떤 계약적 권리와 의무, 분쟁 해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싸움이라고 하는 측면, 디스퓨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AIA, 그 미국 건축협회가 만드는 계약 조건도 FIDIC 계약 조건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FIDIC 계약 조건과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계약에 허용된 어떤 메리시나 체인지라고 하게 되면 그런 계약 변경이라고 하는 행위 없이 그냥 처리할 수 있게끔 계약의 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의사소통 시스템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미국 쪽은 이제 체인지라고 쓰고 그 FIDIC은 AIA는 체인지라는 표현을 쓰고 FIDIC 계약 조건은 이제 variation 사용하는 용어도 좀 달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체인지라고 하면서 체인지도 세 개로 나눠요. FIDIC은 그냥 variation 그 하나로 가는데 나누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체인지를 계약 변경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어떤 체인지가 발생하면 공식적으로 계약 변경 행위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피딕은 계약에 허용된 베리에이션들은 계약 변경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그 피딕은 기본적으로 그 베리에이션이나 뭐 클레임 등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보상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계약 단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계약 단가를 이제 출발선상에 놓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새로운 단가, 신규 단가로 가는 시스템. 근데 미국 쪽 시스템은 좀 틀려요. 미국 쪽은 equitable adjustment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서 계약 단가와 무관하게 합리적인 어떤 그런 보상 금액을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가 벌써 틀린 거죠. 예,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C 계약 조건은요, 이 철학부터 틀려요. 철학부터. 그러니까 FIDIC이나 AIA 계약 조건 같은 경우는 일단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초점. 그러니까 쌈박질을 전제로 해놓고 계약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한 것에 반해서 NEC는 아예 왜 싸움을 전제로 하느냐, 신뢰를 전제로 한 계약 조건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NEC는 일단 철학 자체가 트러스트입니다.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신뢰를 근거로 한 계약을 한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들을 할 때 계약 조건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출발선이 틀려요. 그래서 NEC 계약 조건은 또 그 FIDIC이나 AIA하고 틀린 것이 아예 베리에이션, 뭐 체인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했어요. 통합해가지고 compensation events라고 하는 하나의 계약 종에 다 몰아넣습니다. 몰아넣고 모든 보상과 관련된 것들은 베리에이션이 됐건 클레임이 됐건 그 하나의 조항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죠. FIDIC은 보상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어떤 계약 조건이 허용해 주니까 다 찾아내야 되고 복잡한 점이 있었는데 그걸 좀 단순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혁신적인 어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계약 조건이 아닌가라고 하고요. 그 어떤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도 FIDIC은 처음부터 이제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될 목적으로 작성됐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국가에 적용될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죠. 그리고 AIA는 그 미국 계약 조건입니다. 미국 내에서 적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 외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그 미국식 냄새를 좀 빼야겠죠. 그래서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NEC 계약 조건은 요거는 두 가지 얼굴을 다 갖고 있으니까 영국 내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그 인터내셔널하게 국제 건설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문서 구성 시스템도 좀 틀려요. 그 FIDIC 계약 조건 같은 경우는 그 FIDIC 계약 조건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 계약 조건 한 권을 FIDIC 계약 조건 이제 팔거든요. 그건 뭐 AIA도 그렇고 NH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조건 그대 공짜 안 줘요. 사는 건데 일반 계약 조건을 한 권 사시면 그 안에 특수 조건을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양식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컨트랙트 어그리먼트 사인하는 그 문서,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보증에 대한 표준 포맷, 그리고 분쟁 해결의 분쟁 해결의 한 수단인 조정, FIDIC에서는 DAB라고 하는데 Dispute Adjudication Board, 그거 하려고 하면 이제 절차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위한 절차 규정, 조정 어그리먼트 이런 것들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IDIC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한 개의 계약 조건을 선택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AIA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잘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랙트 어그리먼트 사인하는 것을 별도의 코드. 그 AI는 100여 개가 넘는 코드를 사용해요. 그것도
A서부터 그 여러 가지 그 그룹화 시켜가지고 F인가 G까지 가는 거고, 그걸 다 이제 보면 한 100여 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서명하는 계약 조건은 이제 코드가 다르고요. 계약 조건, 일반 계약 조건, 그 코드가 다르고요. 그것도 보상 방식에 따라서 또 다른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보증도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른 코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IA 계약 조건 쓰려 그러면 그 어떤 특정 계약 조건에 맞는 그러한 양식들, 조건들을 다 하나하나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피딕은 우리 음식으로 얘기하면 비빔밥, 비벼져 있는 거죠.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는데 AI 계약 조건은 이건 부패식.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찌면 쟁반을 가지고 요게 맞겠다, 요게 맞겠다 하나씩 다 골라 가지고 전체 그 다큐멘트 패키지를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 틀리죠. 그 다음에 그 NEC 계약 조건은 좀 더 이제 또 다른 형태. 이거는 이제 피딕 쪽하고 약간 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류를 좀 피딕과는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NEC는 일단 코어와 바꿀 수 없는 그 발전의 시공자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그것을 핵심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그 핵심 조항을 10개인가 이렇게 놓고요. 그걸 못 바꿔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옵션으로 해서 골라잡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제 피딕하고 AI하고 좀 다른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 표준 계약 조건이라고 해서 이게 다 비슷비슷하고 형식도 비슷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다른 것들이고, 그리고 또 특정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뭐 표준 계약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계약 조건을 또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그 계약 조건을 표준 계약 조건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